오늘은 마늘과 양파밭에 와 있는데요. 마늘밭에 잎마른병이 와서 지금 약을 친 지 5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잎마른병이 왔을 때 어떤 약을 적시에 쳐줘야 이 잎마른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효과가 배가 돼서 이 잎마른병이 요것과 같이, 여기가 지금 요 잎마른병이 치료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천공이 생기는데요, 이게 치료된 부분입니다. 얼마 전보다 잎마른병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5일 전에 이 마늘밭에 잎마른병이 생겨서 급하게 비가 오기 전에 잎마른병 약을 여기에 연면 시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치료와 그리고 예방이 되는 약과, 그리고 예방이 되는 약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제가 예방이 되는 약을 치려다가 아무래도 병이 왔기 때문에 치료와 예방이 되는 그런 약을 선택해서 했더니 역시 보니까 지금 며칠 뒤에 보니까 요 마늘에 잎이 좀 살아났고, 그리고 검은 병반도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검었고 누렇던 병반이 있던 것도 이렇게 지금 천공이 생겼습니다.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이 부분에 있던 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 부분에도 지금 천공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시커멓게 있었는데 여기도 병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잎마른병이 같이 있다 보니까 마늘이랑 양파 그리고 쪽파에도 같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잎마른병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검은 부분이 사라지고 이렇게 천공이 생겼습니다. 치료가 된 건데요. 지금 저쪽 부분에도 잘 보이지 않지만 이쪽 부분에도 지금 검게 구멍이 났죠. 그것도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보기에도 그때는 굉장히 누렇게 뜬 게 많았는데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이것도 쪽파인데 쪽파에도 병이 같이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파 종류라 병들이 같이 온 것 같아요. 여기도 시커먼 게 여기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치료약을 적시에 쓰시면은 이 병이 생기더라도 병들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꼭 치료약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예방약을 쓰시면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어떻게 쓰시면은 효과가 배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셨죠? 쪽파랑 마늘이랑 양파 다 파종류죠.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병이 한 종류에 오게 되면은 옆에 있는 다른 작물에게도 똑같은 병이 옵니다. 그래서 약을 칠 때 이 파종들은 똑같이 쳐야 되는데요. 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파에도 같이 병이 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친 결과 아까 천공이 생겼죠. 이렇게 천공이 생기고 누렇고 그리고 검했던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약은 언제 쳐야 되냐? 이렇게 누렇고 약간 거무스름한 이런 병반들이 많이 생기면은 그때 약을 적시에 쳐주셔야 됩니다. 약은 어떤 거 치냐? 바로 예방과 치료가 되는 동시에 되는 그런 약을 쳐주시는 게 좋고, 그 약 중에서 또 이게 약을 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한쪽 면만 맞고 한쪽 면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한쪽 면은 맞고 반대편에는 이제 그 병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그렇게 반대쪽에 이렇게 골고루 맞으면은 효과가 좋긴 하지만, 어떤 약은 그냥 치기만 하면은 반대쪽에도 함께 이게 효과가 좋은 그런 침달성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침달이라는 것은 이제 한쪽에 이제 약을 뿌리게 되면은 반대쪽에도 약이 안 묻어도 그쪽에도 이제 효과가 좋은 그런 침달성이라는 약이 있는데, 살충제든 살균제든 침달성이 되는 그런 약을 쓰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한쪽 면만 쳐도 반대쪽에 있는 균이나 충이 죽는 거죠. 그런 약제도 이제 써주시면 효과가 더 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약을 쓰실 때 저는 요 약을 썼는데 이게 치료와 예방이 되는 그런 약입니다. 이거 마늘뿐만 아니라 양파에도 효과가 좋고, 그리고 쪽파나 그리고 대파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요 약을 쓰니까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자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며칠 간격으로 쓰라고 돼 있는데 보통은 7일이나 10일 간격으로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약들이 효과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치고 뭐 3, 4일 뒤에 또 치실 필요 없고 여기에 이제 적혀진 대로만 이제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을 치실 때 이 안에 약에다가 그 구근 비대제를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아무래도 영양제도 구근 비대제 이제 이 뿌리를 굵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마늘을 굵게 해야 되잖아요. 그 마늘과 양파도 굵게 해야 되니까 그런 구근 비대제도 함께 넣어주시고 그리고 전착제를 넣어주세요. 저는 이런 전착제를 씁니다. 예, 이런 것과 요 두 가지 이러이러한 전착제를 쓰는데 지역마다 이제 전착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저는 감귤에서 쓰기도 하고 파, 쪽파 이런 데다 쓰는 전착제인데 그리고 뭐 토마토나 이런 데 아니면은 뭐 그 과일류에도 많이 쓰고요. 이런 전착제를 쓰게 되면은 전착제가 뭐냐면요. 이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잘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착제를 함께 쓰게 되면은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부착성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침투가 됩니다. 침투성을 또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한쪽에 이제 약을 치게 되면은 이게 확산이 돼서 확 그런 약이 쑥 퍼지는 거죠. 예, 그런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약이 전착제를 쓰게 되면은 쓸려 내려갈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을 하시든지 살충제든 살균제든 하실 때 이런 전착제를 꼭 넣어주시면은 작물이 이제 병이 발생하거나 충이 발생할 때 함께 넣어주시면은 이 약효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전착제는 막 비싸지 않습니다. 전착제 하나 구입해서 놓으시면은 이런 텃밭 같은 경우에 1년 내내 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소량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약을 이제 효과적으로 써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약은 항상 이렇게 병이 발생했을 때는 치료제를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농약방에 가셔갖고 치료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치료제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 예방약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병이 걸렸을 때는 치료제, 그리고 병이 걸리기 전에 쓰는 것은 예방약입니다. 그래서 병이 걸린 상태에서 예방약을 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치료가 되는 그런 약을 쓰시면은 아무래도 작물이 자라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병이 걸려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늘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약을 친 다음에 어떤 효과가 났는지 그리고 치료가 잘 되었는지 제가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 역시나 치료가 잘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약을 친 지가 지금 한 5일 정도 됐는데 며칠 후에 아무래도 병이 왔으니까 이 굵은 작물들이 이제 굵어질 시기가 되었잖아요. 계속 굵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잎이 누렇게 되고 뜨게 되면은 작물이 자라는데 광합성을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제 작물을 더 잘 그 광합성을 잘 할 수 있고 이 구근들이 잘 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병과 충 방제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찰을 해서 병이 생겼으면은 치료제를 써서 예방도 하고 예방과 치료도 하고 오늘은 이 마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늘 이제 병이 발생했을 때 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것을 어떻게 써주시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